오늘 주가가 내렸다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동성만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인지 또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을 함께 갖고 있는 종목인지 실적 맞아요. 베이스가 괜찮다면 존버. 궁뎅이를 존버. 무겁게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렬 존버. 자,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가량 급락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외국인이 4조 2천억. 외국인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 돼. Don't even worry about it.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아이린의 잘 빠진 종목 낱낱이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2%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수급적으로는 사상 유례가 없이 개인 투자가들이 4조 2천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약 2조씩 네, 매도를 2조. 한 상황이죠. 그거에 비하면 뭐 시장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출렁거리진 모습은 않았고.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고점대에서 매물을 맞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유럽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봉쇄력 연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있어서 경기 부양한 통과의 불확실성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 주간에 애플이나 테슬라, 페이스북 뭐 이런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26일, 27일 FOMC 회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속에서 일정 정도 숨고르기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매도세가 조금 컸다는 거는 네. 예, 그리고 또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훨씬 더 많이 밀려서 마감을 해서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쇼스퀴즈라는 말씀 아시죠? 네, 네. 그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쇼스퀴즈. 이 주가가 급등하니까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손실을 못 견디고 이제 재매수에 나서는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넘치는 유동성으로 그 종목을 매수해서 이런 쇼스퀴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과열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 기후가 좀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2020년도 4월 달에 이와 반대되는 쇼스퀴즈와 반대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급격한 급락 때문에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는 마진콜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거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이 유동성만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인지 또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을 함께 갖고 있는 종목인지 검증하는 그런 단계,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간단히 이제 우리 시향 말씀을 예. 드렸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까지 우리 뭐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번 시간에 뭐 얘기하실 거 없나요?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상하리만큼 김하중 TV에서 소개해 드리는 종목은 잘 가더라고요. 그죠?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여타 방송 출연해서 보게 되면 시간을 끌다 가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님이 예. 장타 종목을 방송에선 들으시고 예. 여기서는 좀 단기 위주로 잘 갈 만한 걸 들여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시가총액이 작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뭐 지난주에는 제가 RS 오토메이션 부분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집이 일정 정도 끝났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통과를 하면 상승 흐름을 간다라는데 1차적으로 상승이 들어왔고 조금 이제 눌림이 옆으로 형성되게 되면 이 부분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있다라는 쪽입니다. 이 종목도 한 20%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한 주에 20% 나왔으면 많이 대박 나왔죠. 난 거죠. 이 네, 시장에. 안정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 굉장히. 이전에 아이린 전문가님이 또 말씀하신 네. 제주반도체나 네. 또 YG 엔터테인먼트 잘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YG 엔터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우리가 OTT 무조건 보셔야 된다. 무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OTT 관련주들은 조금 긴 흐름으로 조금 보시면 좋겠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YG 엔터가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 반도체를 이렇게 단시간에 급등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제 13일 날 드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만에 굉장히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57%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뭐 어떻게 수익 많이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한가도 한번 기록을 했었고 일전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보유하신 분들은 5천 한 2,300원 이탈해버리면은 예, 매도하시고 이탈 안 하면은 홀딩하시면서 가셔도 뭐 무관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슈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6,500원 이상 뭐에서 한번 수익 실현 좀 하고 눌림목에 다시 잡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수익 난 종목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그 사실 RS 오토메이션을 소개시켜드리는 날 큰 종목으로 하나 네. 종목 갖고 왔었던 게 있었어요. 네. 두 종목을 하기가 그거에서 카톡 무료방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LG 이노텍이었는데 LG 이노텍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예.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한 14% 장중에 올라서 한 네, 20% 굉장히, 가까이 올랐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랑 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자랑하셔야죠. 아닌데 예, 사실은 예. 뭐냐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본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는 계기가 이 실적 구간이다. 그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나라 그렇죠. 기업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잘 실적이, 나왔고 현대차도 뭐 나름 괜찮게 나온 상황이고 이후에 LG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굵직한 기업들이 그렇죠. 실적 하이닉스 발표를 뭐 앞두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주 주간에 중요한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점검해서 괜찮다. 밀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가가. 그죠? 그런데 점검했는데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바꾸실 필요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좀 잘 많이 체크할 필요가 올라온 있습니다. 종목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네, 그렇죠. 아랫단에서 좀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제가 지난주에 러셀이라는 종목을 이제 여의도 주식왕에 사실 드렸어요. 러셀을 상승 초입에 이제 들여가지고 월요일 날 18일에 드렸는데 오늘까지 화요일 시초가 기준으로 오늘까지 98%의 대박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여의도 주식왕에 가서 이 종목 한 번 더 가니까 좀 더 상승 여지가 더 남아있으니까 하루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차례 정도 상한가 갔다가 이제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러셀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차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러셀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잘 나와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단기간 바닥에서 100% 갔다는 거예요. 더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면은 적당하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유는 이후에 이야기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거죠. 오늘도 역시 아이린 전문가님의 잘 빠지고 섹시한 종목, 이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OTT 관련주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강했던 테마가 전문가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렇죠. 예. 반도체. 예, 그래서 반도체 쪽을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여러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덕산 네오룩스도 보이고 AB 시스템도 보이고 뭐 등등 보였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못 간 테크윙을 제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라인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이 핸들러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그리고 PCB 인쇄 회로 기판 그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용 그 핸들러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업체고요. 이번 연도 보면은 파운드리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DDR5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DDR5로 부품을 전환한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좀 앞으로 굉장히 이쪽에서 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또 보여지고 그래서 조금 동사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회사로 ENC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ENC 테크놀로지가 또 폴더블 OLED 그리고 또 UTG, 마이크론 LED 등등 해서 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보시면은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요. 테크닉이 좀 솔직히 작년에는 매출이 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조했는데 특히나 4분기 실적 그렇게 뭐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한 해를 본다면은 매출은 또 22%대 뭐 한 또 영업이익은 한 50%대 이렇게 잘 나와주지 않을까.
공개 방송에서도 이번 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바로 어제 상승만큼 밀려버리면서 조금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아주 코스피에서도 아직까지 실적이 좋은데 주목을 못 받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셔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테크윙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테크형은 이제 반도체용 테스트 핸들러 글로벌 1위 업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아주 잘 눈여겨보았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아이린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대망의 3,000포인트 시대를 열고 나서 3,000포인트와 3,300, 요 3,266포인트 라인에서 박스권 장세 부분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은 대형성 종목들의 시선이 가 있지만 2021년 전망을 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강소기업들의 레이팅이 전개될 수 있는 시기가 2021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섹터에 있어서의 소재 부품 장비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2년 전에 일본으로부터의 규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부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이런 연계관계가 확실하게 되고 기술 발전, 기술 협약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뭐 오늘 종합주가지수 그렇게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테크형이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코스닥 쪽의 종목 부분들의 힘이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고 또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연기금이 앞으로 코스닥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4월 그 총선을 앞두고 코스닥 시장이 일정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FA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상한가 상한가 갔죠. 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여의도 주식왕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에 추천해드렸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유일하게 많이 안 간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자 이것도 얼마까지 갈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내일 한 번 더 하루 더 남았다. 저는 상승 여력이 한 번 더 남았다 보이니까요. 내일장 아침에 보합권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한 번 더 우리가 공략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SFA 반도체가 패키징 특화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10.28%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단기적인 부분은 지금 아이린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면 단기적으로, 되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길게 갖고 가도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반도체 소부장주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계속 눈여겨보고 있으면 주가가 잘 안 움직입니다. 맞아요. 던져놔야 그러다가 뭐예요?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면 어느 순간 또 한 단계 날아갑니다. 레벨업이 되고 예. 여러분들 사이맥스 보셨잖아요. 그죠? 사이맥스도 지난주 화끈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이 TSMC가 투자하는 규모 거기에 대항마가 유일하게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 회장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투자하는 흐름에 가장 혜택을 받는 쪽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더라도 실적 맞아요. 베이스가 괜찮다면 존버. 궁뎅이를 네, 존버. 무겁게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 존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예. 자, 오늘 주가가 내렸다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런 흐름들 오늘 화요일을 마감하면서 구독? 김하중 TV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